주문 금액이 18,000원인 거야. 왜 예덕 선생이라고 굉장 안녕하세요. 오늘은 예덕선생전에 대해서 한번 배워볼 거예요. 예덕선생전은 이제 박지원 작가의 작품입니다. 수능 문제에도 출제 가끔씩 되는데요. 그래서 우리 예덕선생전에 대해서 한번 배워볼 겁니다. 오큐! 네, 일단 갈래에는 고전소설이고 한문소설이고 단편소설이에요. 근데 원래 한문으로 쓰여져 있는데 우린 친절하게도 한글로 번역된 번역본을 읽고 있었죠? 지금 우리말로 번역돼 있다는 거 알아두시면 되고, 성격에는 풍자적이고 비판적이에요. 그 당시에 양반들, 허례의식에 갇혀있는 양반들을 비판하는 내용이 담겨져 있죠? 그래서 풍자적이고 비판적이다. 또 그리고 교훈적이고 설득적이에요. 자, 내용이 처음에 어떻게 시작되죠? 선귤자의 제자인 자목이 선생님에게 배움을 안 배우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선생님이 항상 그렇게 어울리시는 분이 마을에서 똥 푸는 사람인데 왜 그렇게 같이 어울리냐. 제가 그런 사람이랑 어울리는 선생님의 제자인 게 창피합니다. 저는 그만둘렵니다 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선귤자가 진정한 벗은 뭐니? 이러면서 설득을 합니다. 근데 이건 자목만 설득을 하는 게 아니라 읽는 독자들도 설득하는 거라고 생각하면 되겠죠. 그래서 성격에는 설득적도 있습니다. 그리고 안 나와 있는데 한 가지 좀 예찬적인 게 있어요. 예찬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어요. 왜냐하면 본문으로 가볼게요. 제 마지막 단락 가보겠습니다. 자, 어맹수에 대해서 선귤자가 얘기하는 단락이 있어요. 진심으로 애초부터 도적질할 마음이 없기로 말하면 어맹수 같은 분이 없다고 생각하네. 이 마음을 더 키워나간다면 성인도 될 수 있을 것일세 하면서 계속 어맹수를 극찬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약간 예찬적인 태도도 볼 수 있다고 말할 수 있겠네요. 그래서 보자면은 윤선도의 오우가, 네, 예찬적인 태도가 가장 잘 드러나 있는 대표적인 작품이죠. 그래서 수능 문제 같은 경우는 이 글의 특성과 비슷한 작품을 고르시오 해서 윤선도의 오우가가 나오면 윤선도의 오우가를 고르시면 됩니다. 네, 이렇게 해서 우리 성격까지 알아봤고요. 네, 주제는 뭐였죠? 우리 무실역행에 대해서 했어요. 성실하게 힘써서 일하는 안분지족의 상, 무실역행의 신행자가 어맹수였다. 이렇게 주제를 알 수 있었고요. 그러면 우리 특징 정리하기 전에 인물 간의 관계를 정리해 보겠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 이렇게 정리를 해봤습니다. 예덕 선생을 보면은 평민이었죠. 평민 중에서도 똥을 치우는 그런 일을 하시는 분이었어요. 그래서 평민인데도 내가 주어진 일을 굉장히 열심히 하고 가질 수 없는 것을 탐하지 않고 욕심내지 않는 안분지족의 삶이 담겨져 있어요. 자, 어디를 보시냐면은 자, 결론 부분의 첫 번째 단락 봐봅시다. 첫 번째 단락에서 네 번째 줄 보면은 흙으로 쌓고 집으로 덮은 데다가 구멍을 뚫어놓고서는 새우처럼 등을 구부리고 들어가서 개처럼 주덩이를 틀어박고 자네. 다시 아침나절에는 즐거이 일어나서 발채를 짊어지고 똥걸음을 치러 마을 안으로 들어오네. 자, 이 부분에서 자기 직분에 충실하고 다른 거를 탐하지 않는 거를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이 일을 굉장히 열심히 하고 남의 거를 탐하지 않고 굉장히 성실하게 살아가는 안분지족의 삶도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안분지족은 현실에 만족하면서 행복해하면서 산다는 거죠. 똥을 치우는 일을 하고 있지만 그래도 행복해하면서 살고 있다는 걸 우리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예의가 굉장히 바라요. 우리 이렇게 되게 아껴서 잘 자기의 분수과 맞게 살지만 새해가 밝아오면은 집에 고이 넣었던 한복을 착 갈아입고 이웃들에게 인사를 드리러 간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예의를 지킬 줄도 아는 사람이고요. 제일 중요한 무실역행의 주인공입니다. 무실역행은 자신의 일을 되게 열심히 하고 주어진 일을 성실하게 일하는 사람 보고 무실역행이라고 하는데, 그 무실역행의 주인공이 예덕 선생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거는 자목입니다. 선귤자의 제자죠. 처음에 물어봐요. 선생님, 대체 진정한 벗이 뭔데요? 선생님, 그래서 왜 예덕 선생이랑 어울리는데요? 그 어맹수라는 사람을 왜 예덕 선생이라고 부르는데요? 라고 물어봅니다.
이 사람은 당시 우리 양반들을 대표하는 인물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외면적인 거를 되게 중요시하고 눈으로 보여지는 거, 외향적인 거. 그러니까 이제 선귤자한테 이런 분이랑 어울려서 창피하니까 나 안 배우겠다라고 얘기를 한 거죠. 그래서 되게 부도덕하고 외향을 더 중시했습니다. 이때 양반들은 양반들을 대표하는 풍자적인 인물이고요. 그래서 예덕 선생이랑 굉장히 상반되는 인물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 선귤자입니다. 선귤자는 특징이라고 할 것은 내면이 외면보다 더 중요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자목이랑 다르죠. 선귤자랑 자목은 보는 시선이 다릅니다. 자목은 외향을 더 중시하니까 선귤자에게 반문을 던진 거고, 이런 제자가 안쓰럽고 알려주고 싶으니까 외면이 중요한 게 아니라 내면이 더 중요하다. 그리고 자신이 믿고 있는 내면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 자목에게 알려줍니다. 네, 그래서 쭉 읽다 보면은 인물 정리는 사실 예덕 선생에 대한 조금 찬양적인 면모가 있어요. 항상 검소하게 살고 자기 분수에 맞게, 그리고 자신이 천한 일을 하고 있다 생각하지 않고 꼭 필요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런 대목이 나오죠. 지금으로 치면은 되게 유기농 아니면은 품질이 굉장히 높은 채소 이런 것들도 결국 똥, 그 거름이 없으면 안 된다. 결국 내가 없으면 안 된다. 나는 되게 중요한 일을 하고 있는 사람이다 라고 자긍심을 느끼면서 일하는 사람이에요. 똥을 푸는 일이어도 되게 자긍심을 가지고 열심히 사는 사람이다. 무실역행의 주인공이다 라고 예덕 선생을 알아두면 되겠고, 그에 반대로 자목, 선귤자의 제자는 이제 그 당시 양반들을 비판하는 인물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정도까지만. 우리 소설이나 이런 거 읽을 때는 항상 인물 정리를 꼭 하셔야 합니다. 소설 별거 없어요. 시처럼 뭐 단락별로 계속 분석을 하면서 여기에는 무슨 법이 쓰였고 여기에는 무슨 법이 쓰였고 어떤 시어가 중요하고 이렇게 할 필요 없어요. 인물만 정리하면 됩니다. 그래서 인물을 일단 쭉 정리하시는 게 가장 소설을 공부할 땐 도움이 됩니다. 자, 다음으로 넘어가 볼게요. 꼬키요! 특징을 알아보겠습니다. 일어나니까 제가 조금 안 보이긴 하지만 어쩔 수 없는 것 같습니다. 네, 그냥 진행하도록 하고요. 특징! 첫 번째 특징 중요한 게 있죠. 뭡니까? 문답 형식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네, 문답 형식. 어떻게 시작하죠? 처음에 자목이 얘기합니다. 선생님, 친구는 되게 중요한 사람이라고 했는데 왜 예덕 선생이랑 어울리시나요? 저 배움 그만두겠습니다. 선귤자가 웃으면서 말합니다. 어이 거기 앉게 하면서 얘기가 시작되죠. 그러면서 계속 자목이 질문하고 아니면 선귤자가 질문할 때도 있고, 그래서 문답 물어보고 답변하는 형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설득의 형식이라고도 들 수 있겠네요. 누구를 설득하죠? 여기서는 선귤자가 자목을 설득하는데 사실 독자 전체를 설득한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왜냐하면 자목은 뭐라고 했죠? 그 당시 양반을 대표하는 인물이라고 했어요. 양반들을 대표적으로 얘기하니까 독자들도 설득한다고 생각하면 되겠네요. 자, 두 번째 특징 가보겠습니다. 두 번째 특징은 특정 인물에 대해 상반된 평가를 해요. 네. 자, 특정 인물에 대한 상반된 평가를 합니다. 선귤자랑 자목이 예덕 선생, 엄행수를 바라보는 시선이 되게 다르죠, 각기? 선귤자는 어떻게 봐요? 굉장히 무실력행의 주인공이고 자기의 삶을 굉장히 멋지게, 이만한 사람이 없을 정도로 좀만 더 하면은 진짜 성인이 될 수 있을 정도로 너무 대단한 사람이라고 생각을 하고, 자목은 어떻게 생각을 했죠? 똥푸는 천민, 되게 하찮은 사람, 별로, 되게 나랑 어울리지 않아, 우리랑 어울리지 않아, 우리 같은 양반들이랑은 어울리지 않아 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가치관이 서로 다르죠. 그래서 서로의 가치관을 바탕으로 특정 인물에 대한 상반된 평가를 합니다. 그래서 갈등이 생깁니다. 갈등이 생기기 때문에 어떤 성격에 어떤 게 있었죠? 네, 설득적이었죠. 갈등이 생기니까 설득을 하려는 거예요. 자목은 선귤자에게 그분과 어울리지 말라고 설득을 하고 싶었을 거고, 선귤자는 자목에게 세상은 그렇게 바라보는 게 아니야, 외양만 중요한 게 아니야 라고 설득을 하고 싶었겠죠. 네, 그래서 특정 인물에 대한 상반된 평가로 갈등이 생기면서 설득적인 형식이 생기게 된다. 자, 세 번째 특징은 서민들에 대한 긍정적인 평가예요. 딱히 양반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서민에 대한 긍정적인 평가이기 때문에 평등을 요구합니다.
평등을 주장했어요. 특징은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다음은 전에 대해서, 전 특성에 대해서 얘기해 볼 겁니다. 네, 저도 참 전을 좋아해가지고 제가 전을 배달을 시켰는데 최소 주문 금액이 18,000원입니다. 이 정도까지만. 자, 전의 특성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 특성은 인정 기술입니다. 자, 사람에 대한 정보를 쓰는 거예요. 가족 관계는 어떻고, 성격은 어떻고, 뭐가 어떻고, 뭐가 어떻고, 뭐가 어떻고, 그 사람의 인물의 정보를 쓰는 것 보고 인정 기술이라고 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는 행적입니다. 행적. 행적. 말 그대로 그 인물의 행적을 자세하게 기술을 합니다. 전에서는. 세 번째는 논찬입니다. 논찬. 그 인물을 작가가 평가를 해요. 그래서 예덕 선생 전을 보면은 어떻게 평가를 하죠? 예덕 선생에 대해서, 엄행수에 대해서 평가를 하죠. 그래서 논찬이 되겠습니다. 근데 이 전이 이제 조선 후기로 접어들면서 점점점 흥미 위주로 변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조선 후기로 가면 점점 흥미 위주로 바뀝니다. 글씨 예쁘게 쓰기로 했는데. 흥미 위주로 바뀌어서 허구의 상상력이 많이 들어가요. 전의 특성은 나중에는 이렇게 바뀌었고, 전의 특성은 세 번째 개 인정기술. 그 사람이 뭔지 신상을 다 브리핑을 해줍니다. 처음에. 그 다음에 두 번째 행적. 그 사람이 어딜 다녔는지 다다다다다 써줍니다. 그리고 세 번째 논찬. 그 인물의 특성이 있죠. 개성이 있고 그거를 이제 작가가 직접 개입해서 평가를 합니다. 이렇게 전 특성에 대해서 세 가지 알아봤고요. 네, 다음. 자, 네. 그래서 이번에 예덕 선생을 마무리해 보려고 합니다. 예덕 선생 사실 그렇게 어려운 건 아니고요. 잘만 정리하면은 쉬운 파트입니다. 예덕 선생에서 알아둬야 될 거는 우리 첫 번째 문답 형식이라는 거, 과목이랑 선글자가 문답 형식으로 이어나가고 있고 그 속에서는 설득이 있다. 왜냐? 서로의 가치관이 다르기 때문에 예덕 선생이라는 하나의 인물을 두고 서로 생각하는 게 다릅니다. 네, 가치관이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설득적이기도 해요. 그리고 자목을 통해서 비판적이고 풍자적이고 그리고 우리에게는 또 교훈적입니다. 설득적입니다. 네, 그렇게 알아두시면 되겠고 첫 번째 문답 형식이다. 두 번째는 뭐가 있을까요? 네. 무실역행의 주인공입니다. 예덕 선생. 그래서 무실역행 꼭 기억해 주시면 좋겠고요. 아마 예덕 선생전을 배우는 학교는 그렇게 자세히 문단별로 나눠서 나올 것 같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 배웠던 인물 정리한 거, 특징 정리한 거, 그리고 간혹 구절마다 사자성어를 알려준 학교는 사자성어도 좀 공부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예덕 선생전은 여기서 마무리하겠고요. 기말고사 기간인데 열공하셔서 꼭 좋은 성적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꼭요!